2010년 6월,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은 보험 사기꾼인 아라이와 다카하시라는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사촌이었던 그들은 2008년에 교통사고를 위장해 총 85만엔, 하나로 약 8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훗날 이것이 들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그저 자주 보이는 보험 사기범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렇기에 형사는 형식적인 조사를 했는데 당시 선배 형사가 범인 중 한 명인 다카하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선배가 나간 뒤 다시 그를 신문한 형사는 충격적인 자백을 듣게 됩니다. 그가 아라이와 함께 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말이죠. 아라이는 다카하시보다 4살 많은 사촌형이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자주 함께 놀았고 다카하시의 경우 아라이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잘 따랐다고 합니다. 아라이는 자신과 다카하시의 관계를 애니메이션 마징가 Z에 빗대어 자기는 머리를, 다카하시는 몸통을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넌 내 지시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 아라이가 자주 했던 말이었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아라이가 자기를 잘 따르는 다카하시를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어수룩한 다카하시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같은 회사에 일하며 붙어다니는 그들을 본 주변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아라이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카하시에게 시켜 자기는 화를 피하고 이득만 보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둘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카하시는 여전히 아라이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깐요. 마치 사이비 교주를 맹목적으로 믿는 신도같이 다카하시는 아라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자는 말도 말이죠. 2006년 11월에 다카하시는 만남 사이트를 통해 A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당시 유부녀의 아이까지 있던 그녀는 이혼할 정도로 그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아라이와 다카하시는 돈줄로 이용했죠. 생활보조지원금과 대출금을 가로챘고 심지어 아라이는 그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손에 놀아나면서도 이미 이혼까지 하고 나와 오갈 곳이 없었기에 그들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통장 사기에 가담시켜 경찰에게 걸렸을 때 둘은 빠져나가고 A만 홀로 체포돼 그녀는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셋은 함께 돌아다니면서 자잘한 사기를 쳤는데 어느 날 A는 아라이의 어머니에게 그가 자기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런 짓까지 하는 줄 몰랐던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가 화를 냈죠. 당시 그녀의 거짓말이라고 부정하고 자리를 피했던 아라이는 이혼 가치가 줄어들고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A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9월에 그는 A의 생명보험을 들어 살해하자며 다카하시를 꼬드겼고 다카하시는 역시 형은 머리가 좋아라며 그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그녀의 생명보험금이 자녀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해 가상의 차용증을 자신들 앞으로 쓰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죠. 당시 그녀는 그들에게 휘둘리는 상태였기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8년 3월 13일 아라이가 준비한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다카하시는 A에게 건넸고 잠시 뒤 잠든 그녀를 욕조에 가라앉혀 살해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다카하시는 아라이에게 연락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라이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무슨 식당을 가냐고 했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을 사용해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을 주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던 그들의 위장 계획은 먹혀들었습니다. 경찰은 A가 술에 취해 욕조에서 잠들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렇게 아라이와 다카하시는 A의 생명보험금 3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차를 사는 등 사치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첫 범행이 안 들키고 너무 쉬웠던 탓일까요? 그들은 1년 5개월 만에 2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2009년 4월에 그들의 삼촌은 집에서 난 화재로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여러 사기를 치며 이런 쪽으로 경험이 많았던 아라이가 화재 보험금 수령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조카의 처리 능력에 감탄한 삼촌은 투자금을 제안했고 얼마 안가 아라이는 사업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말재주가 좋았던 그의 입담에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었던 삼촌이었지만
3개월 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바뀌어 아라이에게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여러 핑계를 대며 통장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삼촌이 준 돈을 유흥에 사용해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촌은 분노했고 아라이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볼 것이라 통보했습니다. 이날 아라이는 다카하시를 찾아가 삼촌 때문에 힘들다며 사례를 부탁, 이를 또 다카하시는 받아들였죠. 삼촌이 잠들었을 때를 노려 다카하시가 몰래 그의 집에 들어가 살해하자는 계획을 세웠던 그들은 결행일을 8월 6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11시 무렵 아라이에게 받은 열쇠로 삼촌 집에 들어간 다카하시는 아직 잠들지 않은 삼촌과 마주쳤고 어쩐 일이냐는 물음에 상담을 하러 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 조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삼촌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다카하시는 아라이에게 일이 틀어졌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술자리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져 다음날 오전 7시가 되어서야 삼촌이 자러 가며 끝이 났죠. 자기 목소리를 이웃들이 들었을까 걱정된 다카하시는 혹시 모르니 오늘은 포기하자는 문자를 아라이에게 보냈지만 잠시 뒤 그에게 온 메시지는 판단은 맡기겠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에도 문제는 없어 보여 였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삼촌을 살해하라는 말이었죠. 결국 다카하시는 흉기로 잠들어 있는 삼촌을 살해한 뒤 집을 빠져나왔고 사건 발생 이틀 뒤 빨래가 그대로 있어 이상하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의 싸움의 흔적은 물론 강도가 들었던 흔적도 없다며 그가 흉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해 자살로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현장에 온 노련한 형사가 유서가 없는 자살은 이상하다며 조사를 이어갔기에 이 사건은 타살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라이와 다카하시에게 수사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지만 9개월 뒤 형사는 피해자가 조카인 아라이에게 돈을 맡겼던 사실을 알아냈죠. 이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형사는 아라이에게 연락하려 했는데 당시 그는 보험 사기 혐의로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아라이와 다카하시의 관계를 알게 된 형사는 다카하시에게 삼촌 살해에 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둘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고 이에 범행이 들켰다고 생각한 다카하시는 보험 사기건으로 자기를 신문하고 있던 다른 형사에게 2건의 살인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아라이는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두 사건 모두 다카하시가 홀로 벌인 살인이라 주장했지만 A의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다른 범죄 이득의 80%를 아라이가 가져갔다는 기록 때문에 재판부는 둘이 공범이 확실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후에 다카하시는 자기가 아라이에게 평생을 이용당했다며 항소했고 이를 인정받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아라이도 억울하다며 항소, 상고했지만 2015년 12월 4일에 최고재판소는 그가 모든 범행의 주모자라며 형을 확정했죠. 아쉽게도 아직 그의 형은 집행되지 않아 현재 도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징과 제트와는 달리 머리와 몸통이 따로 놀았던 그들이 하루빨리 지옥에서 만나 합쳐져 진정한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